2026년 2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서 저공 비행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최소 7번의 폭발음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죠. 미국이 드디어 베네수엘라를 향해 전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공격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했지만 미국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대신 친미 성향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했죠. 그러다가 2025년 8월부터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서던 스피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카리브해에 대규모 해군 전력을 배치한 겁니다. USS 이오지마 상륙함과 4,500명의 상륙 준비단, 그리고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까지 동원됐거든요.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마약 카르텔 소탕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명목상 이유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약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9월 2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선박 한 척을 격침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TDA 소속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측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망자 11명 중 단 한 명도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을 살해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캐나다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미군의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 행동이라며 정보 제공을 중단했고, 캐나다도 자국 정보가 미군 공격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12월 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CIA 지시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비밀 작전을 개시했고,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과 관련된 중국 홍콩 기업 4곳과 유조선 4척에 추가 제재를 가했어요.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0일 마두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공개적으로는 마두로에게 망명을 직접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원래 12월 25일 성탄절에 공격을 승인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나이지리아 IS 세력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면서 연기됐고, 일주일 뒤인 1월 3일 드디어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대한 동시다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라과이라 항구를 강타했고, 히게로테 해안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어요. 공군 기지와 군사 시설이 주요 타격 대상이었죠. 프란시스코 대 미란다 공군 기지가 폭격당했고,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 시설인 포르트 티우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의 자택도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폭발은 카라카스뿐만 아니라 미란다주, 아라과주, 라과이라주 등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발생했어요. 도시 남부 지역은 정전이 됐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죠.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공격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군사 침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진짜 목적이 석유 탈취라고 주장했어요.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모든 국가 방어 계획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450만 명의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미군과의 전력차를 고려해서 게릴라전을 준비한 겁니다.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 곳에서 각계 전투를 벌이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베네수엘라 영공 내 모든 미국 국적기의 비행을 즉시 금지했어요. 이후 베네수엘라 영공 인근의 모든 항공기가 빠져나갔고 단 한 대의 민간기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푸에르토리코 루이스 무뇨스 마린 국제공항이 폐쇄됐는데 미군이 푸에르토리코를 군사 거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산후란, 퀴라소, 남부 카리브해 일대 영공도 모두 폐쇄됐어요. 한국 외교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했고 현지 체류자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죠. 다행히 현지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는 겁니다. CBS와 로이터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마두로가 미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됐다고 확인했어요. 델타포스는 2019년 IS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작전으로 유명한 미합동 특수전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거든요. 트럼프는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실종을 확인하며 즉각적인 생존 증거를 요구했어요. 미국 공습으로 고위 관리 여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국회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죠. 상원 군사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가 이를 무시한 거예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금 그들은 카라카스를 폭격하고 있다. 전 세계에 경고한다. 베네수엘라가 공격받고 있다며 유엔과 미주기구 긴급회의를 요구했어요. 이란 외무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유엔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폴란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있는 폴란드 국민 11명의 신변 파악에 나섰죠. CN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해주면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자국이 침공당하는 상황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공식 명분은 마약 카르텔 소탕이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확인된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어요. 문제는 원유 품질이 낮아서 정제에 미국 기술이 필요한데 양국 갈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전부 철수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통제할 수 있죠.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는 엄청난 전략 자산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권 교체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친미 정권을 세워서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가까운 반미 국가거든요.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뒷마당인 남미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세 번째는 국내 정치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베네수엘라 침공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번 침공이 세계에 미칠 영향은 막대합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약 7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이게 갑자기 끊기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는 오를 수 있습니다. 남미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 난민이 대거 발생하면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변국에 심각한 부담이 되죠. 이미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남미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본격화되면 난민이 더 급증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두 나라의 중요한 동맹국이거든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러시아는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침공은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력으로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도 베네수엘라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이미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수호의 전투기를 판매했거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 행사나 안보리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거든요. 미국은 어떤 승인도 받지 않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한 적도 없어요. 이라크 전쟁의 대재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결국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약 카르텔이 명분이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침공이 명백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마두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CBS와 로이터는 델타 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마두로가 미국 영토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마두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권한을 승계하게 됩니다.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병대가 새 지도부를 따를지 아니면 저항을 계속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군부 내에서도 친미파와 반미파가 갈라져 있거든요. 만약 군부가 분열되면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번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게릴라전이 장기화되면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철수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산악 지형이 많고 정글이 우거져 있어서 게릴라전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민병대 450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저항하면 미군도 쉽게 진압하지 못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공에 맞선 게릴라전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마두로 정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미국의 개입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국이 침공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 반미 감정이 강한 나라거든요. 2000년대 초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반미 노선을 걸어왔죠. 설령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미군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 저항이 거세질 겁니다.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빨리 무너졌지만 그 후 수년간 저항 세력과의 전투가 계속됐거든요.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울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트럼프를 전쟁 범죄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만으로는 이 전쟁을 막기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군사적 실패뿐이죠. 2026년 1월 3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한 날이거든요.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그리고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미국이 승리하면 일방주의가 더욱 강화될 겁니다. 미국의 힘만 있으면 국제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거죠. 반대로 베네수엘라가 저항에 성공하면 미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국제 질서에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